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오늘은 수학 토크 21강을 하겠습니다. 20강에서 좀 강의가 길어졌죠. 플라토니센 아카데미아의 2대 원장, 3대 원장, 그리고 결론은 에우독소스가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수학자의 면모를 보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도도 보여드렸고, 그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좀 긴 설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강의의 제목은 무리수의 발견, 시파수스입니다. 이 무리수의 발견을 21강에 집어넣은 이유는 에우독소스의 비례론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입니다. 반드시 무리수가 있어야지 에우독소스의 업적이 빛나는 것이고요. 자, 이제 21강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무리수의 발견 시파수스입니다. 시파수스 기원전 5세기 메타폰톰 출신입니다. 메타폰톰 하니까 피타고라스가 말년, 그쵸? 남부 이태리에서 지냈다라는 그 메타폰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히파수스는 피타고라스 학파 일원이고 피타고라스 6세기의 인물이니까 히파수스는 한 100여 년 이내에 있으니까 제자의 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또는 위대한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무리수의 발견인데 이게 히파수스의 인물상이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고, 그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같은 이등변이 길이가 1 유니트일 때 빗변은 얼마이냐? 지금의 계산으로서는 어찌 보면은 간단하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태블릿으로 써볼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에서 a가 1이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c는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루트 2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자, 이게 루트 2라는 거 우리가 무리수라는 거는 지금의 관점에서 당연한 걸로 알고 있죠.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루트 2를 몰랐다라는 것보다 이런 기하학적인 넘버, 지오메트리 넘버에서 무리수가 나왔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는 제가 피타고라스 학파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가지고 무리수의 발견을 설명드렸는데, 자, 순서적으로 따져보면 정사각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4인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2인 정사각형이죠. 2x2, 2 곱하기 2가 되겠죠. 면적은 4. 근데 정사각형의 각 선분에 중점을 찍어서, 그쵸? 중점이죠. 중점을 찍어서 그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려봅니다. 이 작도상으로 보면 이 대칭되는 합동인 삼각형이 8개니까 요 내접하는 사각형은 삼각형이 4개이므로 면적은 반이 되겠죠. 그쵸? 자, 8등분한 거의 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4에서 2로 되는 것이죠. 자, 요 그림 이해하셨죠? 요거는 면적이 4인 정사각형. 그 정사각형의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은 면적이 반,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면적이 2인 사각형, 정사각형에 대해서 어떤 퀘스천이 나오는 거죠. 자, 요게 면적이 2인 사각형은 자, 이렇게 쪼갰을 때 자, 이렇게
십자로 쪼갰을 때 가로가 2니까 여기는 1인 건 맞죠? 계속 1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등변 직각 삼각형인데 빗변을 제외한 두 변, 직각에 인접한 두 변의 길이는 1이라는 것이죠. 그때 빗변이 얼마인가? 이게 캐스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루트 2라고 해서 1.4, 1, 2 어쩌고저쩌고 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논증계약이나 어떤 작도에 그쵸? 작도, 아름다운 증명에 천착되어 있던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에는 이거는 정말 퀘스천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게 논리 스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피타고리안 스캔들 아니면 스캔들 오브 더 일레셔널 무리수에 대한 무리수 스캔들이라고 하고요. 피타고라스 학파 일원이 히파수스가 발견했기 때문에 피타고리안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그렸던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이런 퀘스천을 던질 수가 있죠.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가로 세로 1, 1 곱하기 1은 2, 면적도 1이고 가로도 1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2배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좀 말이 길어지죠.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의 2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적이 1인데 뭐 2배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라고 할 때 면적이 1일 때 가로 세로도 1이고 2배가 됐으면 가로 세로도 2배로 드러나나? 해서 2라고 쉽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한 변의 길이는. 왜냐? 자, 1 곱하기 1은 1입니다. 그쵸? 그래서 면적이 2배가 됐다 해서 혹시 길이도 쉽게 2라고 생각해서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거죠. 그쵸? 면적은 4가 돼요. 면적 2가 안 돼요. 그렇다면 가로 세로를 곱해서 면적이 2가 되는 이 가로 세로는 뭐냐? 이상하죠? 이렇게 계산식으로 하면 1 곱하기 1은 2. 2배라고 해서 길이의 2배를 하면 2 곱하기 2는 2가 아니고 4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길이 가로 세로를 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있냐라는 퀘스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피타고리안 스캔들이 되는데요. 자,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무리수라는 건데 피타고라스는 정수론자였고 자연수, 그쵸? 자연수 또는 자연수가 기반이 되겠죠. 그때 뭐 음의 정수 그런 거를 따지진 않을 때였고요. 자, 자연수라고 하면 자, 그때 0도 포함 안 됐어요. 자, 1, 2, 3, 4 이런 식으로 그 원론에서 멀티튜드라고 했을 때 뭐 1이 있으면 2는 뭐냐? 1이 있으면 2는 1 더하기 1은 2. 자, 2가 있으면 3은 뭐냐? 2 더하기 1은 3. 자,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따진 거 하고요. 분수는 있었어요. 에우독소스가 레이쇼를 얘기한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피타고라스도 당연히 자, 피타고라스 음계를 보면 뭐 3대 4 그쵸? 뭐 1대 2 이건 한 옥타브를 나타내죠. 아이고. 자, 여기 취소하고 여기를 할게요. 자, 여기 1대2는 옥타브고요. 그쵸? 8대9는 뭐죠? 에피그돈. 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유리수까지 다 취급해서 이게 조화로운 그쵸? 수의 조화. 또 조화로운 우주, 코스모스를 얘기했는데 이러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똑같은 수를 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있다라는 거를 존재를 알았는데 충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본 무리수잖아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무리수인데 그 당시에 굳이 무리수가 뭐 1.4, 1.4 뭐 그거를 몰라서 스캔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논리 그쵸? 자연수와
유리수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세상이 깨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가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당시 피타고라스 학파가 루트 2가 1.414 어쩌고저쩌고 되는 걸 몰라서 스캔들이 아니라 이런 조화로운 코스모스, 하모니한 유니버스, 코스모스를 다루는데 갑자기 무리수가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세운 어떤 넘버의 체계, 그쵸? 넘버버스, 넘버의 세상, 넘버 우주론에 대한 논리가 다 깨지기 때문에 이게 스캔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The discovery of irrational numbers was a scandal. 이거 S로 잘못 표기됐네요. discovery. 어떤 무리수의 발견은 스캔들이었다. The man who revealed it to the outside was killed. 그 사람, 이러한 무리수를 발견했다는 것을 폭로하는, 외부로 누출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 이게 영어에서도 피타고리안 스캔들 설명을 영어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히파수스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구글 검색어에서 저는 네이버 검색어를 잘 안 써요. 자기네 DB에 있는 것도 잘 못 찾아요, 네이버는. 자, 그래서 구글 검색에서 히파수스 치면 충격적인 기사도 있죠. YTN 사이언스인데 지중해 살인사건의 전말 피타고라스 학파. 자, 간단하게 기사 캡처된 걸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히파수스라는 한 젊은 청년이 지중해 앞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 여럿이 함께 죽인 데다 심지어 무리수와 관련.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영어로 하면 The discovery of irrational number was a scandal. The man who lived it to outside was killed. 죽었다. 그쵸? 요게 지금 지중해 살인사건을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파수스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두 변의 길이가 1인,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이 루트 2, 무리수라는 걸 발견하고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피타고리안의 스캔들이고 이것이 무리수의 발견이라는 어떤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지금 에우독소스의 비례론을 설명하기 전 단계로 무리수를 한번 끄집어낸 거고요. 자, 다음은 이야기 수학 같이 무리수라는 단어의 어원을 따져 보겠습니다. 자, 무리수. 그쵸? 바둑에서 무리수를 둔다고 할 때 이거 손숫자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자, 바둑에서 무리는 생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무리수는 좀 생각 좀 하고 바둑을 둬라. 아니면 무모하게 바둑을 뒀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고 하죠. 이건 국어적 표현이고요. 자, 무리수는 영어로 irrational number예요. irrational이라는 게 온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4세기 플라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귀류법. 자, 귀류법. 자, 이거 라틴어로 할게요. reductio ad absurdum. 그쵸? 영어로 하면 reduction to, add가 to예요. absurd 란 뜻이에요. 자, 한자로 보면 귀류가 뭐냐면 회귀하다, 오류. 그쵸? 오류가 있는 것을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absurd가 결국 불합리하다, 오류라는 뜻이죠. 영어로 absurd는 자, reduction to absurd, 오류가 있는 걸로 돌아간다. 또는 proof by contradiction. 그쵸? 전제로 깔았던 것을 contradiction. 그쵸? 부정함으로써 proof, 증명법인데 정확히 영어로는 proof by contradiction. 그쵸? 이거를 원래 기존에 있었던 가정을 부정함으로써 그렇게 증명을 하다 보니까 결론도 틀려진다. 그쵸? 그럼으로써 다시 이 가정이 틀렸다. 가정을 부정한 것은 틀렸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거 라틴어로는 reduction ad absurdum, 이걸 영어로 표하면 reduction to absurd. 자, 귀류법으로 증명하면서 이것은 irrationalis.
자, 라틴어로 시작했으니까 라틴어로 할게요. 이 표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루트 2를 발견한 거를 그리스 시대 때 저술한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증명했다라고 아마 기술한 책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라틴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 입장에서 reduction ad absurdum으로 무리수를 증명했는데 그러면서 이것은 irrationalis라고 한 겁니다. 저 불합리한 것이다. 뭐가 모순이 된다. 맞지가 않는다. 그걸 irrationalis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라틴어 다음에 영어죠. 영어로 irrational number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시파수수가 이건 라틴어예요. 라틴어에서 irrational 영어가 온 거고요. 그리스어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쵸?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irrationalis라고 한 것도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저술을 한 거겠죠. 기록을 한 거죠. 자, 그 시파수스 시대는 기원전 5세기에 그쵸? 고대 그리스죠. 그때 가면은 히파수스가 발견한 무리수는 알로고스 그랬어요. 알로고스. 자, 이 뜻은 뭐냐면 말하지 말라. 자, 좀 더 사족을 붙이면 무리수를 발견한 것을 말하지 말라입니다. 자, 무리수의 어원은 알로고스고요. 그리스어로 그 다음에 다시 뭐 유리수 무리수를 하면은 직독을 하면 침묵의 수입니다. 말하면 안 되는 수가 되는 것이죠. 자, 라틴어로 irrationalis, 영어로 irrational number, 그 무리수는 고대 그리스에선 알로고스입니다. 자, 이 로고스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성경에도 나오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할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로고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헤라클레이토스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쵸? 기원전 6세기 초하고 뭐 5세기 6세기 초 그쵸? 6세기 말인가요? 기원전 535년에서 기원전 475년에 있었던 자연 철학가예요. 자, 그 사람이 말한 로고스는 뭐냐면 Principle of Knowledge.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이 얘기가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을 하는데 그쵸? 그게서 어떤 principle 그쵸? 이 knowledge 하니까 그쵸? 그 에스피테메 플라톤이 생각나죠. 플라톤의 영향을 준 철학자는 파르미데스.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거. 불변한다라는 거. 변하면 안 되죠. 비커밍의 세상이 되면 안 되는데 반대로 파르메니데스 시대에 비커밍의 세상. 한 번 흐르는 물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가 마치 파르미데스 헤라클레이토스와 대립되는 관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말한 로고스에서는 자, 널리지가 나와요. 자, 이것도 나중에 저는 뭐 이미 제가 그리스 철학을 하면서 다음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것이 있지만 뭐 헤라클레이토스가 수학적 업적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할 것 같지만 어이했던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리스 고대 철학에서 로고스를 뭐 처음 얘기한 사람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변형돼서 로고스라는 단어들이 쓰여요. 자, 거기서 찾을 수 있고 뭐 처음은 아니지만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로고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 이후로 수사학, 그쵸? 수사학에 뭐 3대 요소가 있죠. 뭐 로고스, 뭐 에토스, 파토스 그런 게 있는데 그때도 로고스가 있어요. 뭔가 논리적으로 뭘 준비하라라는 그런 로고스라는 뜻이고요. 종교,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자, 그래서 로고스는 철학, 수사학,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즉, 굉장히 뜻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뭐 영어로 다시 그 뜻을 펼쳐보면 word, 말, speech, 말하다, 뭐 명사, 동사 되고요. reason, 뭐 원인, 이성도 되고요. proportion, 비례도 되네요. plea, 어떤 재판을 할 때 뭐 근거가 되는 거 다시 올리는 거 그런 거 plea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고 리즌이 있는 걸 올리는 걸 plea. 그쵸? opinion. 그쵸? opinion 독사인데 그쵸?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 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어머니가 유리수를 rational number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무리수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알로고스 말하지 마라. 침묵의 수. 그쵸? 그거를 이태리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irrationalis라고 했고요. 자,
그렇다면 무리수가 먼저 나오고 레셔널 넘버라는 그 대칭적인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수학에서 유리수를 배우고 무리수를 배우지만, 그죠? 순서로 보면 유리수를 배우고, 펜으로 써야죠. 유리수를 배우고, 그쵸? 분수가 유리수이고, 내지는 소수를 보면, 뭐, 무한소수도 돼요. 순환하는 무한소수. 자, 무리수를 분수 표현을 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배우지만, 어떤 역사적, 충격적 사실로 보면, 앱 로고스부터 먼저 표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야, 이런 걸 발견했으니까 이거는 앱 로고스야. 알로고스죠. 그랬더니 로마 시대는 이걸 irrationalis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레셔널 넘버가 유리수라는 걸 또 한번 뭐 이제 국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rational의 rat는 rat는 라틴어 동사, 이거 다 라틴어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 말 아닙니다. ray 계산하다라는 게 어원이 되는 거예요. 즉 이 rational에는 ray라는 동사, 그쵸? 계산하다가 어원이 되는 것인데요. 국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유리수는 분수로 계산하는 수. 자, 유리수의 뜻이 뭐야? 그러면은 분수로 계산. 라트나 레이나 다 계산하다라는 라틴어 어원이 있어. 그럼 분수로 계산하는 수이며 또 이 라트는 레이쇼로 되기 때문에 아니면 분수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어. 자, 유리수를 설명할 때 계산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쇼라는 레셔널의 레이트에서 레이쇼가 오면 안 되고 계산, 즉 분수로 계산하는 수가 유리수고 라트는 레이쇼도 되니까 비로소 분수라는 거는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쵸? 뭐 A 대 B는 그쵸? B분의 A 이런 레이쇼로 나타나죠. 이건 분수죠. 또 이건 레이쇼죠. 관계는 있어요. 그러나 유리수를 해석할 때 분수로 계산할 수 있는 수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가끔 보면 유리수로 안 하고 아이들한테 유비수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냐? rational number가 ratio란 뜻이 있기 때문에 B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인데 아이들이 어차피 유리수라고 해도 그 뜻은 몰라요. 그냥 분수 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그냥 유리수라면 땡이에요. 이거를 뭐 유비수로 해야지 맞는 말이고 유리수로 하면은 좀 뭐 이성이 들어가니까 이성이 있는 수? 뭐 우스꽝스러운 번역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차피 유리수나 유비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어떤 명칭을 줬든지 간에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은 그쵸? 다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rational number에서 ratio는 그 B라는 뜻이 있는데요. 역시 ray 또 로고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듯이 ratio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rational number를 굳이 뭐 유비수라고 번역한 필요 없다는 게 엄친수 주장이고요. 한자 리는 역시 계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유리수라고 했을 때 그쵸? 그 ray라는 동사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ray 그쵸? 이건 계산이 있네 해서 유리수입니다. 레이쇼가 아니라 레이쇼 이전에 더 어원이 되는 ray 계산하다는 거에서 유리수가 된 거예요. 그 제 생각에는 중국 사람들이 라틴어를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 말 우리가 임진왜란을 막 일으키고 있을 때 1604년에 마테오 르치와 서강계가 마테오 르치가 라틴어로 그 유클리드의 원론을 구술을 하면 그거를 서강계가 한자로 썼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중국 사람들은 라틴어에 대한 깊이를 알고 있었고 rational number를 ratio가 아니라 ray라는 동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산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맞는 것이고요. 이 리자는 그쵸? 이과대학 우리 이공계라고 했을 때 이거 이성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이성하면 철학 같은데 이과대학에서 철학 가르치나? 이공계에서 철학 가르치나? 아닙니다. 자, 이과대학에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가 있는데 수학과하고 물리학과 뭐 많이 하죠? 계산 많이 하죠.
이공계, 뭐 전자공학과, 뭐 건축학과 그런데 공대 다니면 당연히 미분, 적분, 수학을 잘하죠. 그때 이도 계산하다란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에우독수스의 비례론을 설명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무리수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시파수술 통해 설명드렸고요. 이제 수학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인 시파수수는 루트 2를 발견하고 완전한 정수비로 표현할 수 없는 수차례를 증명하였으나, 자, 완전한 정수비, 자, 이걸로 모든 피타고라스의 그 넘버벌스는 자연수 또는 이렇게 분수인데 완전한 정수비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였죠. 그럼 대단할 수 있겠지만 피타고라스 학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무리스를 알로고스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알로고스. 자, answer. 피타고라스 학문은 만물의 근원은 수, 특히 자연수라 생각하고 했고 모든 수는 자연수의 비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트 2, 즉 분수로 표현하는 숫자 발견되었다는 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존립에 큰 위기였으므로 무리수의 발견을 말하지 말라라는 알로고스는 A, 알로고스 A는 부정접두사예요. 부정, not이란 뜻이에요. 로고스는 동사 speak, 말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 라는 뜻이 되므로 이것이 무리수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irrational number는 라틴어 irrationalis로 온 거고 원래 그리스 원본의 무리수는 알로고스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21강 무리수의 발견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